자, 오늘은 골든 서퍼 선물 옵션 강연에 자, 골든 서퍼의 승률 통계 내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 드리려고 합니다. 골든 서퍼의 승률 통계 내는 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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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 이거 보시다시피 승률이 80% 이상이면 최고의 매매 기법입니다. 최고의 매매 기법.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매매 기법을 만드셔야 합니다.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매매 기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선은 지금 보시다시피 승이 패보다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승이 패보다 똑같던지 승이 패보다 똑같으면 승일 때 1대1이면 일단은 내가 1포 수익이고 패는 0.3포 패면 됩니다. 그러면 0.7포의 수익은 보겠죠. 자, 그리고 패가 손실보다 크다.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일단은 승이 패보다는 커야 됩니다. 횟수로. 이건 지금 횟수입니다. 횟수. 자, 횟수고 만약에 패가 두 번이고 승이 한 번이라도 승이 1포고 패가 0.1포씩 두 번이면 어차피 승은 승이에요. 그죠? 이것도 이길 수는 있는데 승이 일단은 승을 이제 이길 때 수익은 크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3번 같은 경우에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거 승이 패보다 많은 거. 두 번째는 1대1일 경우에 1대1 경우에 50대 50일 때 승이 패보다 같으면 일단 승이 커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승이 패보다 횟수는 작더라도 승이 커야 된다는 거. 이것도 결론적으로. 3번 같은 게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고 1번이 제일 좋습니다. 1번. 자, 이거 써두시고요. 자, 자, 여러분 이거 잠깐만 보십시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자기가 가진 기법의 승률 통계를 내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게 지금 광안대교입니다. 광안대교. 광안대교요. 부산의 광안리. 예, 광안대교입니다. 이게 현수교예요. 현수교. 현수교라고 합니다. 다리가 이렇게 처진 거. 이렇게. 자, 이건 뭐 굳이 필요 없고 이건 토목 용어고 제가 토목공학 출신이다 보니까 자, 보시다시피 하나의 다리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가장 최악의 가정, 설계, 테스트에서 가장 최적의 공사 비용으로 최고의 안전한 구조물을 건설하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자, 이게 한 축이 돼 있어요. 요 안에, 요 박스 안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이랑 설계 테스트를 합니다. 순서대로 일단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예를 들어서 지진 하중을 구할 때는 여기서 칠지 여기서 지진이 올지 정면에서 지진이 올지 후방에서 지진이 올지 아니면 5시 방에서 지진이 칠지 위에서 내려 꽂을지 밑에서 들어 올릴 거 가정 부력까지 그리고 배가 이렇게 있으면 자,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요트라고 할게요. 이 요트가 가다가 여기 다리에 부딪혔을 때 이 다리가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요 사이에 지금 틈이 보이시죠? 요 사이 거리를 최대한 길게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배가 움직이려면 요 사이에 그죠? 이 사이 거리 폭을 50m로 했을 때 100m로 했을 때 200m로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설계를 합니다. 이 가정에는 대안이 1, 2, 3안이 있겠죠. 1안, 2안, 3안이 있을 겁니다. 그죠? 1안, 2안, 3안, 뭐 5안도 있겠죠. 뭐 10안까지만 10가지에 대해서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그리고 나서 이 10가지에 대해서 전부 일단 설계를 해봐요. 일단 10개 중에서 몇 개 선택만 하겠죠. 당연히 10개는 못 돌리니까. 10개 중에 가장 공사비 따져봐서 가장 싼 거. 그리고 괜찮은 거, 저렴한 거.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컨택을 하면 세 가지를 컨택하고 나서 설계를 합니다. 두 번째, 설계. 설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테스트 들어가요. 설계를 하고 나서는.
가정하고 설계하고 테스트한 후에 그리고 나서 가장 최적의 공사 비용을 뽑습니다. 가장 최적의 공사 비용.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건 지금 현수교죠. 현수교. 자, 현수교는 이렇게 그냥 쳐진 거예요. 아시겠죠? 요 줄이 쳐진 겁니다. 사장교는 이렇게 딱 뻣뻣한 거예요. 뻣뻣한 거. 뻣뻣한 거. 딱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이런 게 사장교입니다. 아치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아치교. 이렇게. 아치교 아시죠? 아치 형식으로. 요, 막, 그 뭐냐, 한강에도 있잖아요. 아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지도 좋고 공사비도 싼 현수교를 선택한 겁니다. 물론 여기 지형에 맞게 현수교를 썼겠죠. 가장 최저의 공사 비용으로 최고의 안전한 구조물을 건설한 겁니다. 최고의. 결론은 뭐냐면 가장 싸게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구조물을 만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자,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오시면요. 우선은 여러분 통계라는 것은요. 통계라는 것은 일단 사전 용어로 따지면 한 대 몰아서 어림잡아 계산했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낸 것 또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회나 자연 현상을 정리 분석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통계는 뭐 여러 가지 많죠? 야구에서도 쓰이고 뭐 축구에서도 쓰이고 경제에서 뭐 지금 통계가 어떤 실업률, 실직률, 취직률, 취업률 뭐 이런 거 다 이제 통계를 냅니다. 우선은 그러한 통계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가장 쓸모 있는 것은 매매 기법에 대한 통계입니다. 매매 기법. 자, 우선은 매매 기법에 대한 통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 매매 기법 승률 통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매매 기법을 만들 때에는 승률 높은 통계에 근거해서 매매 기법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승률 높은 기법을 만드는 이유는 이 매매 기법을 내 자신이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러한 건 좀 필기해 두시고요. 자, 승률 높은 매매 기법 만드는 이유는 이 매매 기법을 내 자신이 우선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만의 매매 기법이 있다 한들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이 매매 기법을 믿고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 기법상에 10번의 진입이 사실적으로 있었다면 막상 매매는 5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입하였더라도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일찍 청산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두려움 때문에. 또한 손절값이 왔다 하더라도 혹시나 본전은 오겠지라는 생각에 손절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나 올까봐. 그죠? 왜냐면 내 매매 기법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만의 매매 기법을 만드실 때에는 우선은 나만의 매매 기법을 만들어 둔 상태에서 그 매매 기법을 과거 데이터에 내 매매 기법을 대입시켜서 만약에 진입하였을 때 승이 몇 번이었고 승이 몇 번이었고 패가 몇 번이었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해서 승이 패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 매매 기법을 사용하도 좋습니다만, 만약에 승이 패보다 적다면은 이 매매 기법은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3번 얘기예요. 3번. 요거 3번. 승이 패보다 작다면은 다시 수정을 조금 더 하셔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매 기법이 너무 복잡 다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매 기법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면 이것을 시뮬레이션 돌리기도 까다롭고 무엇을 기준으로 매매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만드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매매 기법을 단순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매매 기법을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는 단순하게 매매 기법을 만들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단순한 매매 기법을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시뮬레이션을 돌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거, 가장 불리한 상황에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불리한 상황. 가장 좋은 상황은 계산해봐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긴 거예요. 가장 불리한 상황에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라는 것은 컴퓨터로 막 자동으로 돌리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시스템 돌리세요 뭐 이게 아닙니다. 단지 과거 차트나 데이터를 보시면서 노트나 엑셀에다가 아니면 메모지에다가 여러 상황을 만들어 두고 나서 그날 체크를 해두면서 내 매매 기법으로 승이 몇 번 나왔는지, 그리고 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 수익이 얼마였는지, 컷이 나왔을 경우에는 컷은 얼마였는지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자, 여기 제가 지금 써드린 것처럼 승이 나왔다면 그때 수익이 얼마인지, 패가 나왔다면 그때 패가 얼마인지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통계를 내셔야 돼요. 지나간 차트 갖고 하셔야 된다. 과거 데이터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사를 배우는 것도 다 역사에서 미래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자, 야구 선수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야구 선수들을. 우선은 야구 선수들도 승률이 있죠. 승률은 승 나누기 승패의 합입니다. 야구에서는 타율이 있죠. 타율 얼마다 막 하죠. 안타 나누기 타수 0점 몇으로 당연히 나오겠죠. 타석이 아니라 타수입니다. 타석이 아니라 타수예요. 타수는 뭐냐면 그 타자가 몇 번 쳤을 때 안타가 몇 개 나왔는지, 예를 들어 5번 쳤을 때 안타가 하나 나왔다. 0.2겠죠? 0.2. 몇 번 쳤을 때 안타가 몇 번 나왔는지. 장타율은 루타수 나누기 타수인데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타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타율에 대해서 예를 든 것처럼 몇 번 쳤을 때 안타가 몇 번 나왔는지 등에 대해서 일단 통계를 냅니다. 감독이나 코치들이. 그리고 나서 이번에 안타를 좀 무조건 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합인데, 자, 롯데랑 삼성이 붙습니다. 아, 이번에 지금 2루 3루에 지금 주자가 나가 있고 원아웃이에요. 자, 일단 안타 한 번 쳐도 뭐 안타 쳐서 병살만 안 당하면 무조건 3루수는 들어와서 점수 냅니다. 그래서 한번 배팅을 하는 거예요. 야, 홈런 필요 없다. 안타만 내자. 그래서 안타 잘 치는 사람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거를 내보내는데 누가 안타 잘 치는지 보려면 일단 타율이 높은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감독은 일단 데이터를 보다가
야, 타율 높은 사람 누구냐? 이래갖고, 뭐, 이대호입니다. 뭐 이러면, 이대호가 갑자기 나와갖고, 이제 그럼 이대호 안타 치라고 한번 내보내. 이래가 뭐 안타 치겠죠? 그죠? 이대호는 뭐 거의 홈런 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감독은 타율이 높은 사람을 타석에 내보내서, 타자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결론은, 승리, 패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높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승리, 패보다 높아야 됩니다. 승리. 그리고 승률 횟수가 높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승리, 패보다 같아야 됩니다. 자, 이럴 때인 경우에는 50대 50이더라도 승리했을 때 수익이 손실보다 크면 누적 수익이 가능합니다. 수익이 손실보다 크면 누적 수익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승이 1이고 1포고 패가 0.3포다. 그러면 0.7포의 수익이 있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패 횟수가 승보다 많더라도 승이 높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면 그래도 이기죠. 승이. 그치만 기본적으로 3번 같은 경우에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일단 회수에서 밀려버리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일단 회수에서 밀리면. 왜냐면 일단 사람 6번 매매했을 때 2번 이겼다 쳐도 3번이 깨져버리면 사람이 그 다음 못 들어가요. 이길 것 같아도. 못 들어갑니다. 매매가 안 돼요. 매매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 승이 패보다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제 매매 기법을 만들게 됐고, 사실은 이제 서핑 시스템이 제 손으로 직접 구축해서 만든 겁니다. 어디 뭐 제한한 것도 없어요. 왜냐면 괜히 또 제한했다가 제 매매 기법 누설될까봐. 그리고 여러 가지 진입 신호들이 있는데, 그죠? 이거 시뮬레이션 만들 때 기술자들한테, 그러니까 개발자들한테 맡겨버리면 이거 대충 해요.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차라리 배워서 한 거예요. 저 역시 우선은 이런 식으로 제 매매법을 만들었고, 일단 서핑 시스템을 제 손을 직접 구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입 신호들을 단순하게 한 호가로 걸러서 나타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분의 그 기법을 제가 대입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대입을 해서 통계로 만들어서 승률이 80% 넘게 나와서 자신감을 얻고 이제 골든 서퍼, 제 자신이 매매 기법을 믿고 매매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매매 기법을 80% 이상의 승률을 만드셔서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5대5라도 괜찮아요. 5대5라도 수익이 크면 손실보다 그러면 써먹어도 됩니다. 5대5라도. 그치만 80% 이상이면 가장 최고의 매매 기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자격증, 자, 자동차 면허 시험인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근데 굳이 100점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60점 이상 맞으면 되잖아요. 뭐 61점만 받아도 합격이고 62점 받아도 합격이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딱 80% 이상만 80% 이상만 하시면 그 매매 기법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최고의 매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한 우선은 저 골든 서퍼를 하나의 신호로 판단하시고요. 제 신호를 통해서 여러분의 매매 기법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수익을 더욱 극대화시키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왜 이렇게 세미나를 하냐면 세미나를 우선은 지금 제가 원하는 가장 좋은 거 시너지 효과. 자, 5번째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래서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세미나 하는 거고 여러분도 계속해서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결국에는 여러분 혼자만의 매매 기법으로 독립을 하신 게 결론이거든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저랑 함께 있을 때에는 최대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매매 기법. 이것을 승률 80% 이상 만들 때까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오늘은 골든서퍼의 승률 통계 내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